한 장 넣었다는데요. 너무 약하지 않나요? 100장이면 또 모를까. 너 같은 딸은 낳은 적도 없어. 어머니, 회사 사람들 다 보는데 이러시면 누가 더 부끄러울까요?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봉투 하나가 던져지고 그 위로 차가운 물이 쏟아집니다. 평생 남을 깔보기만 하던 사람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런데 그 물벼락이 향한 어린 인턴이 다름 아닌 자기 집안의 핏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2명뿐입니다. 과연 은수정은 이 추문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내 만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통쾌한 사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강수토건 로비는 점심을 앞두고 사람들이 한창 드나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번잡한 한가운데에서 은수정이 조은혜를 불러 세웠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그것을 조은혜의 가슴팍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오만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받아. 그리고 우리 결이랑 당장 헤어져. 이게 너 같은 애한테 베푸는 마지막 호의야. 조은혜는 봉투를 받지도 그렇다고 밀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곤란해하는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수법 맞죠? 먹고 떨어지라는. 요즘이 대체 어느 시댄데 이런 걸 다 하세요. 은수정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조은혜는 한술 더 떠 봉투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근데 사모님 한 장 넣으셨다면서요? 그건 너무 약하지 않나요? 100장이면 또 모를까 이걸로 사람 마음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은수정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토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능글맞게 굴어. 너 같은 딸은 낳은 적도 없어. 조은혜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은 정말 필요 없어요.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그럼 이만. 조은혜가 등을 돌리려는 순간 참다 못한 은수정이 옆 테이블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조은혜를 향해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빠르게 다가온 고민호가 제 몸으로 조은혜를 막아섰습니다. 물은 고스란히 고민호의 어깨와 가슴을 적셨습니다. 셔츠가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로비 곳곳에서 사람들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걸음을 우뚝 멈춘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은수정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빈 컵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고민호는 젖은 가슴을 한 손으로 누르며 어머니를 향해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차마 자리를 뜨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입을 가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사장님, 사모님 아니셔? 한 직원이 숨죽인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옆 사람은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조은혜는 젖은 옷을 추스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그 뒷모습이 오히려 은수정의 행동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고민호는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어깨 너머로 조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조은혜 씨 많이 놀랐죠? 미안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결례를 했어요. 먼저 들어가요. 조은혜는 잠시 망설이다 고민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손등으로 쓸어 넘기는 그 뒷모습을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좇았습니다. 조은혜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고민호는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부드럽던 눈빛이 단숨에 식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결이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셨다고요? 은수정은 아들의 추궁에 도리어 발끈했습니다.
봉투를 든 손을 부르르 떨며 맞받았습니다. 신경, 내가 너희 동생 인생 망치는 꼴을 두고 보란 말이니. 저런 애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넌 몰라서 그래. 그게 회사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물을 끼얹을 일이에요? 공개 망신을 줄 일이냐고요. 고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주의를 의식했습니다. 로비를 오가던 직원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멈춰 있었습니다. 휴게실 유리창 너머로도 사람들이 이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그제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수군거림이 새어나오자 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에 찬 은수정은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고개를 빳빳이 세웠습니다. 공개 프로포즈나 한 주제의 큰 소리는 네 아버지나 만나고 가야겠다. 은수정은 봉투를 거머쥔 채 사장실 쪽으로 횡하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을 향해 수군거림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호는 젖은 셔츠를 내려다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수건을 건넸습니다. 본부장님 이거라도 쓰세요. 괜찮으세요? 고민호는 수건을 받아들며 옅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별일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본 어머니의 모습과 봉투라는 말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좋은 애에게 무엇을 내밀었던 것인지, 무슨 말을 어디까지 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호는 젖은 셔츠 자락을 손으로 짜내며 사람들 틈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굳은 표정으로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 속에서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고민호는 앞서 서승리 일로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무례를 저질렀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은 얼음물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어머니는 한번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했습니다. 고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벌인 일이니 사과도 회사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필 그 물벼락의 순간이 로비 천장에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봉투를 내미는 손, 물컵을 집어드는 동작, 허공을 가르는 물줄기, 그것을 막아서는 고민호까지 모든 장면이 또렷하게 녹화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내려오던 직원들, 휴게실 창가에 서 있던 사원들이 그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짧은 영상은 곧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봤어? 사장님 사모님이 인턴한테 물을 끼얹었잖아. 한 직원이 옆 사람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듣고 있던 동료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 그 인턴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잘못은 무슨? 본부장님이 대신 막아서서 흠뻑 젖었다니까. 그러고는 인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대. 이야기는 은수정이 자리를 채 뜨기도 전에 이미 여러 사람의 입과 손을 타고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식당으로, 탕비실로, 흡연실로 사람들이 흩어지는 길목마다 그 장면이 함께 실려갔습니다. 메신저 창에는 짧은 영상과 함께 놀란 이모티콘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강수토건의 모든 소문을 꿰뚫는 하유주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하유주는 휴대폰을 받아든 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평소에도 사람 함부로 대한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유주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인턴분 진짜 크게 다칠 뻔했네.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직원들을 아래껏 보듯 하던 은수정의 행실을 떠올리며 이번 일을 그냥 우연한 사고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인턴, 우리 TF팀 좋은 애씨 아니야?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사람들한테도 싹싹하던데. 한 사원이 영상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안타까운 듯 혀를 찼습니다. 맞아.
그 착한 사람한테 왜 그래? 본부장님이 동생 여자친구라고 막아준 거라던데 그럼 사모님이 며느리감한테 그런 거잖아. 며느리감? 그럼 더 큰일이네. 그런 사람한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물을 끼얹어?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묘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직원들은 단순히 사모님이 화를 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이 동생 여자친구라고 그렇게 막아줬다며. 그럼 형제가 똑같이 그 인턴을 아끼는 거 아니야? 하유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흥미로워했습니다. 막아선 사람이 다름 아닌 본부장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일을 그냥 사모님 한 사람의 추태로만 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영상은 점심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사옥 전체를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자리든 그 화면이 한 번씩 켜졌고 그때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비슷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은수정의 이름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온 회사가 다 아는 입길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강수토건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사모님이 어린 인턴 사원에게 물을 끼얹었다는 이야기, 그것을 막아선 본부장이 도리어 사과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부서를 넘나들며 살을 붙여갔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는 다들 비슷한 빛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솔직히 평소에 어땠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 한 번 안 받아줬잖아. 한 사원이 입을 비죽이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한테 반말은 또 얼마나 함부로 했고 그동안 쌓인 게 있어서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야. 하유주는 그 이야기들을 한데 모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평소 쌓인 감정까지 더해지자 직원들의 눈총은 온전히 은수정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구 하나 은수정을 두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 안의 공기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좋은 애를 안쓰러워했습니다. 갑작스레 물벼락을 맞고도 차분히 자리를 뜬 그 모습이 오히려 어른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누군가는 영문도 모른 채 봉변을 당한 게 아니냐며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본부장이 막아서지 않았으면 큰 망신을 당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갑자기 그 인턴한테 왜 그런 거래? 한 직원의 물음에 하유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봉투를 내밀었다는 말도 있던데. 돈으로 뭘 어쩌려고 한 거 아니야? 봉투? 그럼 그냥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작정하고 떼어내려 한 거잖아. 사람들의 궁금증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는 낌새가 사내에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봉투라는 두 글자가 흘러나올 때마다 이야기는 한층 더 무겁고 끈질긴 모양으로 자라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한 과장은 그 무리를 보며 걸음을 늦췄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들 해? 아, 과장님. 로비에서 사모님이 인턴한테 물 끼얹은 거 못 보셨어요? 직원의 말에 과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회사 안에서? 듣는 사람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고 영상을 보고 나서는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부서를 넘고 층을 넘어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평소 은수정을 향해 쌓였던 직원들의 불만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인턴 사원이면 우리랑 같은 처지잖아. 한 직원이 정색하며 말하자 주변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늘은 저 인턴이었지만 내일은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 직원들의 말에는 단순한 구경거리를 넘어선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회사 안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은수정에게 더욱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나서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장실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고대치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비서로 들어온 조성준을 자를 구실을 못 찾아 안 그래도 골머리를 앓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아내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추문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고대치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크리스탈,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고 많은 자리 중에 회사 로비에서 은수정은 그제야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이미 후회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 애가 어찌나 능글맞게 받아치던지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가버렸지 뭐야. 고대치는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후계자 경합을 코앞에 둔 마당이었습니다. 집안 망신이 회장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모든 게 어그러질 판이었습니다. 아버지 귀에 이게 들어가면 어쩔 거야. 후계 경합은 또 어떻게 되고 민호가 결의를 이겨야 하는 마당에 집안에서 추문이라니. 고대치의 손끝이 신경질적으로 창틀을 두드렸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입마금할 국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 위로 두 사람만 아는 또 다른 공포가 무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여보,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잖아. 우리만 아는 은수정이 말끝을 흐리자 고대치가 황급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쉿. 여기서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 벽에도 귀가 있어. 은수정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잠깐 맞부딪혔다가 황급히 비껴갔습니다. 추문은 추문대로 무서운데 그 추문이 건드릴지도 모르는 비밀은 더더욱 무서웠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사장님, 조성준입니다. 결제 서류 가지고 왔습니다. 조성준의 목소리에 고대치는 황급히 봉투를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이따 다시 와. 평소답지 않게 날 선 목소리였습니다. 문 밖의 기척이 멀어지자 고대치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안도는 잠깐이었습니다. 하필 그 조성준이 누구입니까? 오늘 물벼락을 맞은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고대치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지뢰밭 같았습니다. 어디를 밟아도 터질 것만 같은 불안이 두 사람의 발밑을 조용히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영상부터 어떻게 좀 해봐. 사람들이 찍은 거 다 지우게 하라고. 은수정이 다급하게 매달리자 고대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야? 벌써 수십 명이 봤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지워. 괜히 손댔다가는 더 의심만 산다고. 은수정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입막음을 하려들수록 비밀이 새어나갈까 더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한참을 서성였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추문 자체보다 더 큰 두려움이 방 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끼얹은 그 어린 인턴이 사실은 이 집안과 한 핏줄로 이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건 이 세상에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퀵으로 배달된 그 검사 결과지를 직접 열어본 것도 그 진실을 가슴에 담아둔 것도 오직 자신들이었습니다. 은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오늘 물을 끼얹은 그 애가 누구인지 당신도 알잖아. 고대치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지. 알아서 더 미치겠는 거야. 하필 그 애한테. 은수정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강연자가 시누이가 된다는 사실, 그 딸인 좋은 애가 이 집안의 핏줄이라는 사실은 떠올리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만인 앞에서 봉투를 던지고 물을 끼얹었으니 만약 이 일이 어떤 식으로든 그 비밀의 실마리와 엮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모르잖아. 사람들이 자꾸 캐물으면 그러다 어쩌다 그 집안 얘기까지 나오면. 은수정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고대치도 같은 두려움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키우면 안 돼. 빨리 덮어야 해.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한 집안 식구에게 물벼락을 안겼다는 자각이 두 사람을 안에서부터 자멸하듯 옥죄어 왔습니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차라리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 어떨까? 그 애가 누구인지 알면 사람들도. 은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고대치는 펄쩍 뛰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데? 재산이고 후계고 다 끝장이야.
그건 절대 안 돼. 은수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밀을 지키자니 추문이 두렵고 추문을 덮자니 비밀이 새어나갈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발을 디딜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내가 그날 봉투만 안 내밀었어도, 물만 안 끼얹었어도. 은수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 어린 인턴을 떼어내려다가 도리어 온 회사 사람들 앞에서 자기 행실을 까발리고 만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대가 하필 누구입니까? 떠올리기만 해도 손끝이 차가워지는 두 사람만 아는 그 비밀의 한가운데 있는 아이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애한테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떠들면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수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사람에게 그 말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렇게 버티다가 일이 더 커지면 끝내 그 비밀의 실마리까지 들춰질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대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마주 앉아 각자의 무게에 짓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젖은 셔츠를 새 옷으로 갈아입은 고민호는 조용한 회의실로 조은혜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음이 영 편치 않았던 겁니다. 고민호는 조은혜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은혜 씨,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큰 결례를 했어요. 대신 사과할게요. 조은혜는 손사래를 치며 옅게 웃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본부장님은 오히려 저 막아주시느라 옷까지 다 젖으셨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고민호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봉투 같은 걸 내미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조은혜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굳이 숨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희 씨랑 헤어지라고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민호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물을 끼얹은 게 아니라 작정하고 돈으로 사람을 떼어내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어머니가 대체 어디까지 일을 벌인 것인지 고민호는 비로소 그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게요. 고민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은혜를 향한 미안함과 어머니를 향한 실망이 뒤섞여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조은혜는 그런 고민호를 잠시 바라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 본부장님이 어머니랑 사이가 틀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가족끼리 불편해지는 건 제가 더 미안하니까요. 조은혜의 그 말에 고민호는 도리어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봉변을 당한 사람이 외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은혜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더 면목이 없네요. 그래도 이건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하는 일이에요. 어른이 어린 사람한테, 그것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런 일을 했으면 마땅히 사과를 해야죠. 그래야 조은혜 씨도 떳떳하게 이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거고요. 고민호의 단호함에 조은혜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옅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고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 결희가 마음을 둔 사람을 어머니가 그렇게 모질게 내치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희가 이 일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엇보다 봉투를 내밀었다는 그 사실이 고민호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떼어내려 하다니 그건 어머니가 평소 그렇게 강조하던 체면이나 위신과도 한참 동떨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벌인 일의 무게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또렷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민호는 주먹을 가만히 쥐었다 폈습니다. 이 일은 누가 대신 덮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직접 고개를 숙여야만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비서로 일하던 조성주는 뒤늦게 그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료 직원이 건넨 짧은 영상을 보는 순간 손에 든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물벼락을 맞을 뻔한 그 인턴은 다름 아닌 자신의 딸 조은혜였습니다. 우리 은혜가 왜 저기서? 조성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장 부인이 제 딸에게 봉투를 내밀고 그것도 모자라 물을 끼얹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명색이 자신이 비서로 몸담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 안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제 딸이 그런 봉변을 당한 겁니다. 조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봉투를 내미는 손, 물을 끼얹는 동작, 그리고 차분히 그것을 견뎌내는 딸의 모습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실직한 사실을 가족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하고 비서 일까지 하며 버텨온 그였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가장의 자존심이 그 짧은 영상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 조성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깊은 숨을 들이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당한 일을 부모로서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조성준은 떨어진 서류를 천천히 주워들며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결코 조용히 묻어두지 않겠다고, 부모로서 마땅히 짚을 것은 짚겠다고 말입니다. 곁에 있던 동료가 조심스레 그를 살폈습니다. 조 비서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조성준은 애써 표정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사장 부인이라는 사람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비서의 딸에게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부부가 며칠 전 느닷없이 한우를 사들고 집에 찾아온 일까지 떠오르자 조성준은 더더욱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살갑게 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 딸에게 봉투를 내밀고 물을 끼얹다니 그 속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우리 은혜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게 그렇게 죄인가? 조성준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실직한 처지를 가족에게 숨기며 비서 일까지 감내해 온 것은 오로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무이사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난 뒤에도 그는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서며 모든 것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그렇게라도 가족 앞에서 떳떳한 가장으로 남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식이 자신이 몸담은 바로 그 회사에서 모욕을 당했으니 가장으로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죽여가며 버텨온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변변치 못해서 네가 그런 일까지 당하게 하고. 조성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눈물을 삼켰습니다. 슬픔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성준은 서류를 가슴에 품은 채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입니다. 자리를 피해 사장실을 빠져나오려던 은수정은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봉투 이야기가 이미 조성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겁니다. 은수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봉투 얘기가 벌써 조 비서한테까지 갔다고. 은수정은 벽에 손을 짚으며 휘청였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났으면 그나마 변명이라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람을 떼어내려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이상 빠져나갈 구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추문에 더해 떳떳지 못한 속내까지 만천하에 들통날 위기에 몰린 겁니다. 마침 지나가던 한 직원이 두 사람의 대화를 곁눈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은수정은 그 시선마저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그였지만 지금은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한 칼날 같았습니다. 이게 다 그의 하나 떼어내려다가. 은수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일이었습니다. 봉투를 내밀던 그 손이 물을 끼얹던 그 순간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대의 아버지가 같은 회사 비서로 있으니 일은 점점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사장실로 돌아온 은수정은 남편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조 비서가 이 일을 알았대. 봉투 얘기까지 다 들었다는 거야. 이제 어쩌면 좋아. 고대치도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성준이 알았다고? 하필 그 사람이. 그 사람 성격에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제 딸 일인데.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려 들 거야. 은수정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봉투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이 일은 단순한 사모님의 화풀이로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떼어내려 한 비정한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 그동안 효부로 거듭나려 애써온 자신의 노력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내가 효부 소리 들으려고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게 다 무너지게 생겼잖아. 은수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회장의 유언장 지분 때문에라도 한껏 몸을 낮춰온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그 모든 노력이 헛것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은수정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여보, 조 비서한테 가서 잘 말해봐. 그냥 사소한 오해였다고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게 좀 해보라고. 은수정이 매달렸지만 고대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그 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해. 가뜩이나 자르려고 트집 잡던 사람인데 이제는 도리어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게 생겼잖아. 고대치의 말에 은수정은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조성준을 떼어내려던 계획은 고사하고 이제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할 판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거꾸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추문과 떳떳지 못한 속내가 한꺼번에 들통날 위기 앞에서 은수정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구실을 하나씩 잃어가는 그 처지가 평생 남 위에 군림하던 은수정에게는 더없이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조성준은 마음을 가다듬고 고민호를 찾아갔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삿대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른이 아이한테 봉투를 내밀고 물을 끼얹는 게 이 집안의 법도입니까? 고민호는 그 말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성준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 딸이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죄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한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런 모욕을 주셔야 했습니까? 조성준의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단단함이 오히려 고민호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고민호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른이 돼서 어린 사람한테 그런 일을 한 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 됩니다. 어머니 일은 제가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고민호의 약속에 조성준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는지 조성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장님 마음은 알겠습니다. 다만 이 일은 어른답게 매듭 지어졌으면 합니다. 제 딸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말입니다. 조성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서 막아주신 거 부모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만은 진심으로요. 다만 막아준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잘못한 분이 직접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성준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더는 말을 보태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히 도리를 따지는 그 태도가 고민호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성준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고민호는 떠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른이 어른답게 짚어준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조성준의 태도는 한결같이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며 멱살을 잡거나 소리를 지를 법도 한데 그는 끝까지 도리를 들어 조용히 따졌습니다. 그 절제된 모습이 오히려 고민호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만약 조성준이 길길이 날뛰었다면 변명이라도 늘어놓았을 텐데 그는 그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아이한테 봉투를 내밀고 물을 끼얹는 게 이 집안 법도냐? 조성준이 던진 그 한마디가 고민호의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호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내는 일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민호는 곧장 부모가 있는 사장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민호는 곧장 부모를 정면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실로 들어선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단호하게 섰습니다. 어머니, 조은혜 씨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은수정은 펄쩍 뛰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깟 인턴한테 사과를 해?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앞서 서승리 일 때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얼음물 뒤집어 쓰면서까지 받아낸 사과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사과하실 때까지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할 거예요. 고민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은수정은 아들의 단호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사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버리신 일이에요. 그러니 사과도 회사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하셔야죠. 그래야 이 일이 제대로 마무리됩니다. 고대치도 거들고 나설 줄 알았지만 어쩐 일인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숨이 막혔습니다. 넌 어떻게 어미 편을 안 들고. 내가 다 너희 동생 생각해서 한 일인데. 동생을 생각하셨다면 더더욱 이러시면 안 됐어요. 결이가 이 일을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고민호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수정은 아들의 눈빛에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읽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호통 한 번에 물러섰을 아들이 이번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조 비서님도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딸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어른이 아이한테 봉투를 내미는 게 이 집안 법도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무슨 낯으로 그 어른을 마주했겠어요. 고민호의 그 말에 은수정은 흠칫했습니다. 조성준이 직접 아들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일이 생각보다 훨씬 커졌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까지 찾아왔단 말이니. 네. 그러니 어머니, 더 늦기 전에 매듭을 지으세요. 사람들 기억에서 이 일이 지워지려면 제대로 된 사과가 먼저예요. 은수정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발버둥처럼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도 좀 말려봐. 아들이 어미한테 사과를 하라고 다그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그러나 고대치는 평소와 달리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만 할 뿐이었습니다. 은수정은 그 침묵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마저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비로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압박, 남편의 침묵, 직원들의 눈총, 그리고 조성준의 추궁까지. 사방에서 조여오는 힘에 은수정은 점점 막다른 곳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자신을 편들어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람들 위에 군림하던 은수정이 처음으로 철저히 혼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은수정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한낱 인턴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냐며 길길이 뛰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집안 사람이 돼서 그깟 인턴 하나한테 고개를 숙이라고. 차라리 날 죽여라. 은수정은 소리를 높였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작 그 인턴이 누구인지 아는 자신만은 속으로 사색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자존심을 내세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내가 끝까지 거부해서 일이 더 커지면, 사람들이 자꾸 캐묻다가 그러다 저 애가 누구 딸인지 그 어미가 누구인지까지 들춰지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은수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손녀라는 비밀의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는 날에는 자신과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게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 버티는 것이 도리어 더 큰 위험을 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은수정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떨고 계세요? 고민호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은수정은 황급히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떨긴 누가 떨어.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래. 은수정은 애써 큰 소리를 쳤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민호는 그런 어머니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끝까지 호통을 치며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을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딘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치다가도 흠칫 놀라고 화를 내다가도 무언가에 쫓기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다른 사정이라도 있으세요? 평소답지 않게 왜 이렇게 떠세요? 사정은 무슨 사정이 있어? 없다고. 은수정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도리어 더 떨려 나왔습니다. 아들에게조차 차마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저 인턴이 누구의 딸인지 그 어미가 누구인지 입 밖에 내는 순간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비밀이 들킬까 두렵고 사과를 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 사이에서 은수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사과해서 이 일을 사람들 입에서 지워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자꾸 끌다가 저 애가 누구인지까지 들춰지면 그땐 정말 끝장인데. 은수정의 머릿속에서 두 생각이 끝없이 다투었습니다. 자존심은 끝까지 버티라 하고 두려움은 어서 고개를 숙이라 했습니다. 그 어느 쪽도 마음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남에게 져본 적 없는 사람에게 이런 갈등은 그 자체로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길길이 뛰면서도 속으로는 한 발 한 발 무릎 앞으로 떠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대치마저 더는 아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고민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고대치는 조용히 아내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크리스탈, 내 말 잘 들어. 차라리 빨리 사과하는 게 나아. 은수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당신까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깟 인턴한테 사과를 하라고. 고대치는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생각을 해봐. 이 일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자꾸 떠들고 다니면 그러다 아버지 귀에 들어가고 그럼 또 이것저것 캐물을 거 아니야. 그러다 그 애가 누구 딸인지 그 어미가 누구인지까지 들춰지면 우리 정말 끝장이라고. 은수정의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남편의 말은 곧 자신이 속으로 가장 두려워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사과로 덮자는 거야. 사람들 입에서 이 얘기가 빨리 사라지게. 그게 우리한테도 그 비밀을 지키는데도 나아. 고대치의 말은 아내를 위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비밀을 지키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추문이 길어질수록 회장의 귀에 닿을 위험이 커지고 그러다 친손녀라는 진실까지 캐묻게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 고대치는 도리어 아내에게 사과를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계산만 빠르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어떤 건지 알기나 해. 은수정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치는 냉정했습니다. 무릎 한 번 꿇는 거랑 우리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거랑 어느 게 더 큰지 생각해보라고. 지금은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야. 은수정은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차갑게 들렸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마저 사과를 권하니 이제 정말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두 사람은 한편이 되어 함께 누군가를 깔보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둘 다 똑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비밀의 무게가 컸습니다. 내가 효부 소리 들으려고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렇게 한 번에 다 무너지는구나. 은수정이 허탈하게 중얼거리자 고대치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너지긴. 사과 한 번 하고 빨리 잊히게 만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넘어갈 수 있어. 사람들 기억이라는 게 다 그래. 새 소문이 나면 옛 소문은 묻히는 법이고. 고대치는 애써 아내를 다독였지만 그 말 속에도 불안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 버티는 일이 비밀을 지키는 일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자존심은 점점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과로 이 일을 덮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영상이 사내 메신저를 타고 점점 더 위로 흘러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 사이에서만 돌던 것이 이제는 임원실 부근까지 닿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 무심코 전달한 메시지가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거쳐 회장실 가까이까지 번져갔습니다. 가신처럼 집안일을 꿰뚫고 있는 주용만도 그 소문을 어렴풋이 전해 들었습니다. 주용만은 미간을 찌푸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로비에서 그런 소동이 있었다니. 이게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보통 일이 아닌데. 주용만의 걱정은 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강수와 이영화가 이 일을 알게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비밀을 가장 두려워하는 고대치와 은수정에게 이 추문이 회장가의 일로 번지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은수정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그 영상이 위에까지 돌고 있대. 주 비서까지 알았다잖아. 고대치도 안색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벌써 거기까지.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같은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단순한 추문이 회장가의 비화로 번지는 순간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집요해질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요한 관심이 향하는 끝에 두 사람만 아는 그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자꾸 그 인턴이 누구냐고 캐물으면 어떡해. 그러다 그의 집안까지 들춰지면. 은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대치도 같은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덮어야 한다는 거야. 사과로 마무리 짓고 사람들 관심을 거기서 끊어내야 해. 자꾸 끌면 끌수록 우리만 위험해진다고. 주용만이 소문을 알았다는 사실은 곧 그 소문이 회장가 깊숙이까지 흘러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신처럼 집안일을 꿰뚫는 그가 한번 관심을 가지면 일이 어디까지 파헤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추문이 커질수록 비밀이 위태로워지는 그 끔찍한 연결고리가 두 사람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은수정은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로비 부근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를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여보, 저것 봐. 아직도 저렇게들 떠들고 있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 은수정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지우게 하려던 시도도 소용없었고 사람들의 입을 막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두 사람을 같은 결론으로 떠밀고 있었습니다. 사과만이 이 모든 것을 가라앉힐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은수정도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은수정은 마침내 사방이 꽉 막힌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차가운 눈총이 등 뒤를 따라다녔고 남편은 사과를 종용했으며 아들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겠다 못을 박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혼자 짊어진 그 무서운 비밀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은수정을 짓눌렀습니다. 은수정은 텅 빈 사장실 소파에 홀로 앉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과를 안 하면 일이 더 커지고 일이 커지면 결국 그 비밀이 드러난다. 사과를 하면 자존심은 무너지지만 비밀은 지킬 수 있다. 은수정의 머릿속에서 샘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으니 차라리 한번 고개를 숙이고 비밀을 지키는 편이 나았습니다. 평생 남을 깔보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살아남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야. 은수정은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일이 더 커지고 커지면 결국 비밀이 드러난다는 두려움이 끝내 은수정을 무릎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마침 사장실로 들어선 고민호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결심하셨어요? 은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아침의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정말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하는 거니? 네. 사람들 앞에서 벌인 일이니 사람들 앞에서 매듭지어야 해요. 그래야 조은혜 씨도 떳떳하고 어머니도 이 일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고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를 향한 안타까움도 묻어 있었습니다.
은수정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아마. 그 짧은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은수정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고민호는 그런 어머니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모질게 다그치긴 했지만 막상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기로 마음먹으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기도 해요. 잘못을 인정하고 나면 사람들도 다시 어머니를 제대로 봐줄 거예요. 제대로 봐주긴. 사람들 눈에 난 이제 인턴한테 무릎 꿇은 사모님일 뿐이지. 은수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진짜 이유가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남편뿐이었습니다. 은수정은 무거운 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은수정은 회사 사람들이 지켜보는 로비로 다시 나섰습니다. 끌려 나오듯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아침에 봉투를 내밀고 물을 끼얹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점심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직원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멀찍이서 그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고민호가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섰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조성준이 딸 조은혜를 데리고 마주 섰습니다. 조은혜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 곁에 선 조성준의 눈빛에는 아버지로서의 단단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두 부녀는 서두르지도 물러서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곧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고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수정은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박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평생 그 시선들을 내려다보기만 하던 자신이 이제는 그 한가운데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은수정은 조은혜를 마주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애써 가다듬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인턴이 누구인지 자신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은수정을 더욱 떨리게 했습니다. 미워서 떼어내려던 그 아이가 사실은 자기 집안의 핏줄이라는 자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조은혜는 그런 은수정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봉변을 당했던 그였지만 사과를 받겠다고 나선 자리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떨고 있는 쪽은 은수정이었습니다. 사모님,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조은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만 곁에 선 고민호가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조은혜 씨. 이건 어머니가 마땅히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조성준도 말없이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화를 내지도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딸이 받아야 할 사과를 끝까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은수정은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의 면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침에 자신이 봉투를 내밀던 그 자리, 물을 끼얹던 그 자리에 이번에는 자신이 고개를 숙이러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힌 셈이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될 줄이야.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저 애한테. 은수정의 마음속에서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모욕감과 두려움, 그리고 차마 떨쳐낼 수 없는 묘한 죄책감까지. 평생 남을 깔보기만 하던 은수정이 그 많은 시선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조은혜와 마주하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은수정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모님이 어린 인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광경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은수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어른이 돼서 어린 사람한테 못할 짓을 했다. 은수정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그동안 떠받쳐온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사람들 보는 데서 너한테 그런 일을 한 거 정말 미안하다. 은수정은 끝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늘 위에서만 군림하던 사람의 머리가 처음으로 그렇게 숙여졌습니다. 조은혜는 그 사과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은수정을 내려다보던 조은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일어나세요. 사과 받을게요. 그러니 이만 일어나세요. 조은혜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의기양양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한 어른스러움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도리어 은수정을 더 작아 보이게 했습니다. 사과를 받는 사람이 외려 사과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묘한 광경이었습니다. 은수정은 조은혜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내려가 본 적 없던 고개였습니다. 곁에 선 조성주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딸이 받는 사과를 끝까지 지켜보는 그 눈빛에 비로소 옅은 안도가 스쳤습니다. 그는 조은혜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 견뎠다, 우리 딸. 조은혜는 아버지를 향해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고민호도 어머니의 곁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며 벼르던 그였지만 막상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도도하던 사모님이 인턴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에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모님이 진짜 무릎을 꿇으셨어. 한 직원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옆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그러게. 저런 분이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도 다 보네.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 통쾌함과 함께 묘한 후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함부로 대해지던 직원들에게는 오늘의 이 광경이 작은 위로처럼 다가왔던 겁니다. 평생 군림하던 사람의 머리가 처음으로 숙여진 더없이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통쾌함은 단지 한 사람의 망신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 지내던 사람들의 마음이 잠시나마 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과를 마친 은수정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였지만 곁에 선 고민호가 가만히 부축했습니다. 은수정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추문은 그렇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모님이 끝내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그 이야기는 물벼락 소독만큼이나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은 듯 수군거림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은수정의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을 짓밟혔는데도 정작 더 무거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릎 꿇은 그 상대가 바로 그 비밀의 한가운데 있는 손녀라는 사실, 그것은 여전히 자신과 고대치만의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은수정은 고대치를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끝난 거 맞지? 이제 사람들도 잠잠해지겠지? 은수정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고대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했으니 추문은 가라앉겠지. 근데 우리가 안고 있는 건 그건 그대로잖아. 고대치의 말에 은수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더 무겁지? 차라리 그 애한테 진짜 사과를 한 것 같아서. 은수정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미워서 떼어내려던 그 아이가 사실은 자기 집안의 핏줄이라는 걸 알고 나니 방금 한 사과가 단순한 연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소리 마. 그 애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았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모든 게 끝장이야. 우린 그냥 추문 하나 덮은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고대치는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쾌한 사과 뒤에도 입 밖에 내지 못한 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어린 인턴이 누구의 딸인지, 그 어미가 누구인지 두 사람은 끝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한편 사과가 끝난 자리에서 조은혜는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조성주는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봉변을 당하고도 도리어 아버지를 다독이는 딸이었습니다.
정작 그 봉변의 한가운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는 조은혜도 조성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진실이 은수정과 고대치의 가슴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사과는 끝났지만 두 사람만의 비밀은 이제 막 더 깊은 그늘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두 사람 앞에 다시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통쾌한 마무리 뒤에 드리운 그 그림자가 다음 이야기로 무겁게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직전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의 속뜻과 다음 회에 어떤 일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오래 들여다볼 사람은 은수정입니다.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봉투를 내밀고 끝내 물까지 끼얹었던 그 장면 말이지요. 그 손이 향한 어린 인턴이 누구인지 정작 은수정 자신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어긋남이 왜 이토록 마음에 걸리는지 인물들의 관계와 그동안 쌓여온 단서를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은수정이 한 행동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은수정은 회사 사람들이 드나드는 로비로 조은혜를 불러냈습니다. 그러고는 봉투 하나를 내밀며 결의와 당장 헤어지라고 했지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수법 먹고 떨어지라는 그 봉투를 사람 많은 곳에서 내민 겁니다. 조은혜가 웃으며 능청스럽게 받아 넘기자 은수정은 너 같은 딸 낳은 적 없다며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래도 조은혜가 돈은 필요 없다고 자리를 뜨려 하자 끝내 물을 끼얹었습니다. 마침 나타난 고민호가 제 몸으로 막아서지 않았다면 그 물은 고스란히 조은혜에게 쏟아졌을 겁니다. 이 장면은 은수정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는 돈으로 치워버리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게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평소 은수정이 강연자를 복덕방 아줌마라 부르며 깔보던 태도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행동이지요. 은수정은 사람을 위아래로 가르고 아래라고 정한 사람에게는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믿어왔습니다. 조은혜가 그 봉투 앞에서 보인 태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은혜는 봉투를 받지도 밀치지도 않고 슬며시 웃었지요. 한 장 넣으셨다면서요. 그건 너무 약하지 않나요? 100장이면 또 모를까 하고 천연덕스럽게 응수했습니다.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사려는 그 수법이 얼마나 낡고 우스운 것인지를 조은혜는 분노 대신 여유로 되돌려준 겁니다. 바로 그 여유가 은수정을 더 못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깔보려던 상대가 도리어 자기를 가엾게 보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은수정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지요. 결국 물컵을 집어든 그 손은 말로 이기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꺼낸 가장 옹졸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은수정의 추락이 함께 깔려 있습니다. 물을 끼얹은 손은 떨렸지만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고개를 빳빳이 세웠지요. 자존심에 찬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자리에 박혔고 수군거림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깔보던 사람이 정작 사람들 앞에서 가장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남게 된 겁니다. 장소가 하필 회사 로비였다는 점도 곱씹어 볼 만합니다. 은수정은 사람들 눈을 의식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큰 사모 자리, 회장과 며느리라는 체면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왔지요. 그런 사람이 정작 그 체면을 가장 크게 구긴 자리가 다름 아닌 사람들 눈이 가장 많은 회사 로비였습니다. 봉투가 던져지고 물이 쏟아진 그 한복판에서 직원들은 차마 자리를 뜨지도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게 사장님 사모님 아니시냐는 숨죽인 물음이 오갔지요. 자기 손으로 자기 체면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이 어긋남이 다음 회로 이어질 불씨가 됩니다. 은수정의 물벼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점을 함께 짚어야 직전 회차의 무게가 제대로 보입니다. 앞서 은수정은 서승리에게도 똑같이 물을 끼얹은 적이 있었지요. 고민호에 맞선 자리에 서승리가 따라갔다는 이유 하나로 회사까지 찾아와 물을 부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부터 끼얹는 것, 그게 은수정의 오랜 버릇입니다. 그때도 이를 바로잡은 사람은 고민호였습니다. 고민호는 얼음물을 제 머리 위에 뒤집어 쓰면서 어머니가 사과하지 않으면 매일 이렇게 하겠다고 버텼지요. 어머니는 한번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결국 아들의 고집에 못 이겨 서승리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은수정에게 사과란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끝까지 밀어붙여야 겨우 받아내는 것이었던 셈입니다. 이번 직전 회차에서 고민호가 또 한 번 어머니 앞을 막아선 것은 그래서 더 뜻깊습니다. 고민호는 젖은 셔츠를 내려다보며 이 일을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회사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벌인 일이니 사과도 회사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여기서 고민호라는 사람의 자리를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호는 은수정이 그토록 아끼는 큰아들이지요. 우리 민호라며 늘 감싸 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두 번씩이나 어머니의 잘못을 정면으로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더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단호하게 막아선다는 것, 그것이 은수정이 처한 외로운 자리를 보여줍니다. 남편 고대치는 같은 욕심으로 함께 움직이지만 아들 고민호는 어머니의 방식 자체를 옳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다음에 받아낼 사과의 무게도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뜻입니다. 서승리 때의 사과가 한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면 이번 좋은 애를 향한 사과는 결이 곁의 사람을 함부로 대한 데 대한 사과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은수정이 또 한 번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모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은수정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내가 사뭇 다릅니다. 은수정은 요즘 들어 부쩍 시어머니 이영화에게 살가운 척을 합니다. 직전 회차에서도 이영화가 고결의 주인 집에 반찬을 나르려 하자 제가 갖다 드리겠다며 다급히 나섰지요. 표면만 보면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며느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다른 셈이 숨어 있습니다. 은수정과 고대치는 오래전부터 후계 구도를 가늠해 왔습니다. 만약 고결이 경합에서 이기면 회장 지분이 고결에게 더해지고 거기에 이영화의 지분까지 고결에게 넘어가면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것을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은수정이 이영화에게 효부 노릇을 하려는 데에는 그 지분을 잃지 않으려는 속내가 깔려 있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재산을 향한 계산이지요. 이 속셈을 알고 나면 봉투와 물벼락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좋은 애를 떼어내려는 것도 결국 고결의 곁을 단속하려는 욕심의 연장입니다. 고결이 강연자의 집에 새들어 살며 좋은 애와 가까워지는 것을 은수정은 그저 두고 볼 수 없는 일로 여깁니다. 고결이 그 집안과 엮이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계산을 흐트러뜨린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좋은 애에게 내민 봉투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판을 지키려는 사람의 다급한 손짓이었던 셈입니다. 시어머니에게는 효부인 척, 어린 인턴에게는 모욕을 주는 사람. 이 두 얼굴이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은수정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효부의 얼굴은 지분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모욕의 얼굴은 그 지분을 위협하는 사람을 치우기 위한 것입니다. 두 얼굴 모두 사람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셈에서 나온 것이지요. 거듭나려는 척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니 그 위선은 언제든 들통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진심 없이 꾸민 효심은 작은 균열에도 쉽게 무너지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해에 은수정의 두 얼굴이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가장 깊은 어긋남을 짚어보겠습니다. 은수정이 물까지 끼얹은 상대가 누구인지 그 진실의 무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직전 회차의 끝에서 화정과 삼계탕을 싸들고 그 집에 당도한 이영화가 마당에서 강연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평생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맨 이영화와 그 딸인 강연자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마주선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연자가 이영화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사실은 유전자 검사로 밝혀졌지만 그 결과를 손에 쥔 사람은 고대치와 은수정 둘뿐입니다. 강연자도 이영화도 고강수도 이 진실을 전혀 모릅니다. 두 사람은 한 핏줄로 이어졌으나 서로를 알지 못한 채 마당에서 마주 섰을 뿐이지요. 그러니 두 사람을 두고 누가 누구의 어머니야, 딸이다 단정해 부를 수 없는 단계입니다. 당사자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은수정의 처지가 가장 아슬아슬해집니다. 은수정이 봉투를 내밀고 물을 끼얹은 좋은 애는 그 강연자의 딸입니다. 진실대로라면 시어머니 이영화에게는 외손녀가 되는 사람이지요. 은수정은 시어머니의 핏줄에게 모욕을 주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남편뿐이라는 데 떨고 있습니다. 이 떨림이 직전 회차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앞서 은수정은 이영화와 좋은 애가 나란히 선 모습이 너무 닮아 기절할 뻔했다며 유저는 대를 건너뛴다더니 이제 손녀딸까지 집에 들어왔다고 안절부절 못했지요. 강연자와 이영화가 마주칠까 바깥 식탁에 함께 앉은 자리에는 포커페이스로 나설 자신이 없다며 방 안에서 물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안다는 것이 은수정에게는 힘이 아니라 짐이 된 겁니다. 알기에 더 두렵고 알기에 더 무리하게 됩니다. 자기가 깔본 상대가 실은 가장 깔보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은수정은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내미는 그 순간에도 은수정의 머릿속 한쪽에는 이 아이가 누구의 딸인지가 또렷이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손을 멈추지 못했지요. 욕심이 두려움을 이긴 겁니다. 이 어긋남이 클수록 그 위선이 되돌아올 때의 충격도 큽니다. 한 핏줄로 이어졌으나 서로를 모르는 두 사람을 사이에 두고 그 진실을 아는 은수정만 홀로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은수정의 또 다른 약점은 진실을 알면서 숨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과 알면서 모른 척하는 잘못은 무게가 다르지요. 은수정은 후자입니다. 유전자 결과를 받아든 순간부터 은수정은 그 진실을 끌어안은 채 사방을 단속하느라 바빠졌습니다.
직전 회차에서도 그 불안이 곳곳에 묻어났습니다. 감기 기운을 핑계로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이영화가 그 집에 간다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제가 갖다 드리겠다며 다급히 나섰지만 이영화가 몸조리나 하라며 손사래를 치자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손녀와 한자리에 앉을 엄두가 나지 않아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손까지 떨었지요. 고대치를 붙들고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거냐 다그치고 고결을 그 집에서 떼어내라고 채근했습니다. 멀쩡히 사람을 깔보던 사람이 어떤 사실 앞에서는 이토록 작아지는 겁니다. 진실을 알면서 막으려 들수록 은수정의 행동은 점점 더 무리해집니다. 봉투와 물벼락도 그 무리수의 하나였던 셈이지요. 마음이 급한 사람은 점잖게 설득할 여유가 없으니 가장 거칠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손을 뻗게 되는 법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막으려 애쓸수록 일이 더 얽힌다는 데 있습니다. 이영화는 화전을 붙이며 그 음식을 우리 연순이가 참 좋아했다고 잃어버린 딸을 떠올렸습니다. 쉬는 날이면 산에 올라 진달래 꽃잎을 따다 붙여주면 그렇게 잘 받아 먹었다며 오래전 그 아이를 그리워했지요. 정작 그 딸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른 채로 말입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아 화전을 붙이는 마음과 그 딸이 누군지 알면서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마음이 한 지붕 아래 나란히 있는 셈입니다. 강연자의 집에는 이미 고결이 새들어 살고 있고 이영화는 반찬을 핑계로 그 집을 드나듭니다. 빌린 공구통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삼계탕을 챙겨간다는 이유로 이영화의 발걸음은 자꾸만 그 집으로 향합니다. 막으려는 은수정의 손과 향하려는 이영화의 발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방이 다 얽혀 있는데 은수정 혼자 그 매듭을 손으로 막고 있는 모양새이지요. 한 사람의 손으로 막기에는 이미 실이 너무 많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 은수정의 단속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기려 들수록 진실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 한가운데서 무리수를 둔 은수정의 처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다른데 몰린 사람일수록 더 큰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그 실수가 또 다른 망신의 빌미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은수정의 위선이 어떻게 되돌아올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그 추락이 진실의 거창한 폭로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연자가 이영화의 딸이라는 사실이 당장 만천하에 밝혀지는 식의 전개가 아니라 은수정 스스로 벌여놓은 일들이 자기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수정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두 번이나 물을 끼얹었습니다. 한 번은 서승리에게 또 한 번은 조은혜에게요. 두 번 다 고민호가 막아섰고 두 번 다 회사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고민호는 이번에도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마음을 굳혔지요. 진실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은수정은 자기가 벌인 공개 망신 하나만으로 이미 고개를 숙여야 할 처지입니다. 자존심에 찬 사람일수록 그 사과의 자리는 더 쓰라립니다. 여기에 진실의 무게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은수정이 깔본 강연자가 시어머니의 딸이고 물까지 끼얹은 조은혜가 시어머니의 외손녀라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날이 오면 은수정의 모든 행동이 거꾸로 뒤집힙니다. 표부인 척한 것도 봉투를 내민 것도 물을 끼얹은 것도 전부 자기 집안 핏줄을 향한 짓이 되니까요. 사람을 함부로 깔보던 손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은수정의 추락은 통쾌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한 데가 있습니다. 은수정은 본디 악인이라기보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운 사람입니다. 며느리로서 회장가에 들어와 평생 큰 사모 자리를 지키려 애써온 사람이지요. 그 두려움이 사람을 깔보는 오만으로 또 봉투와 물벼락이라는 옹졸함으로 새어나온 겁니다. 그러니 은수정의 무릎이 꺾이는 자리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헛된 욕심이 어디로 사람을 몰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 이후로 은수정은 누가 폭로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쌓아 올린 위선의 무게에 눌려 천천히 무릎을 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고민호 앞에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데서 시작하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진실이 드러나는 날 그 사과는 비로소 완성될 겁니다. 거짓으로 쌓은 효심과 함부로 휘두른 손이 끝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매듭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은수정이라는 사람을 길게 따라가 보았습니다. 사람을 위아래로 가르고 아래라 정한 이에게는 봉투와 물벼락까지 서슴지 않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손이 향한 곳이 하필 자기 집안의 핏줄이었다는 어긋남이 이 모든 이야기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은수정은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막으려 할수록 더 깊이 얽혀듭니다. 다음 해에 그 위선이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올지, 그리고 고민호가 받아낼 사과가 어디까지 닿을지 그 자리를 차분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마음에 남는 건 은수정이 깔본 상대가 실은 가장 깔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어긋남이지요. 물을 끼얹은 손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되는 그 순간이 다음 해에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해집니다. 은수정의 위선이 어떤 사과로 되돌아올지 다음 회에서 함께 지켜봐 주세요.